연구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바이오 상장 종목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올해부터 바로 수익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3개 종목이 청약 마감한 날이었는데요. 다들 청약 잘 하셨나요? 오늘은 먼저 코스피로 상장되는 대형 바이오 종목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청약 결과와 상장 후 투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상장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청약하는 종목은 4개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다음 주 금요일인 2월 5일에 코스피로 상장을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음 주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달력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번 주 청약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요. 같은 주에 청약 진행했던 솔루엠만 2월 2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약 종목들은 다음 주에 상장하게 됩니다. 공모가는 희망 상단 금액인 3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관 수요조사에서 32,000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78%로 공모가를 올릴 수 있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점점 공격적으로 IPO 시장을 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9.3%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고요. 확약 중 절반이 1개월 확약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기간 경쟁률은 820대 1로서 1000대 1보다 작게 나왔지만 공모의 규모가 크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불안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237대 1인데요. 같이 청약을 진행했던 코스닥 종목들에 비하면 경쟁률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잠시 후에 다른 2개 종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증권과 KB증권 비슷한 경쟁률이 나왔고요. 총 청약 증거금으로 약 11조 6,400억 원이 모였습니다. 투자 효율 분석입니다. 균등 배분하는 종목들은 이러한 효율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한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100% 비례 배분하였으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경쟁률을 근거하여 한 주 배정에 필요한 청약금은 약 380만 원이었고요. 공모가 200%로 매도할 시 수익률은 0.84%입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12월 상장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0.13%였던 걸 감안하면 상당한 수익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낮은 경쟁률로 인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비교 기업은 작년에 상장한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다들 아시죠? 바이오 종목 중 제일 대형 IPO 종목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확정 공모가는 둘 다 공모 희망 상당 금액으로 확정되었었고요. SK바이오팜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대비 주식을 약 400만 주 더 모집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비슷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SK바이오팜은 압도적인 수치인 81%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관들도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쓴 게 보이죠. 개인 경쟁률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보다 100 정도 높은 323대 1이었고요. 총 증거금으로 약 31조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SK바이오팜의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청약이 선방했다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럼 최근 종목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바로 저번 주에 청약을 마친 솔루엠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로 상장을 하고요. 3개 기업이 청약 경합을 벌인 것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럼 화면 보실까요?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총 증거금입니다. 솔루엠이 약 1조 원 더 모였죠. 그러므로 경쟁률로만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을 청약하기 위해 얼마의 증거금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균등 배분하는 종목들은 이제 증거금도 의미가 없어지지만요. 여하튼 정리를 해보자면 경쟁률이 237대 1이 나왔으므로 망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공모한 주식수는 약 1534만 주로서 1400만 주는 신주로 모집을 했고 134만 주는 최대 주주와 관계인들의 물량을 구주 매출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20% 배분한 약 307만 주 청약받았습니다. 근본 1400만 주의 신주 모집으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회사에 들어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그중 절반을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 비용으로 5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장 후 유통 물량인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장점입니다.
고작 상장 당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감안하면 25%밖에 되질 않습니다. 주식수가 많아서 거래량은 꽤 나오겠지만 비중으로 보면 소량의 물량들만 유통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유통 물량 25% 중에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1%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상장하면 공모받았던 기관과 개인들만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보호예수 해제 시기도 금상첨화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하면 가장 빠른 해제 시기가 6개월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중장기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더 없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임직원 50억 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물량도 169만 주로서 전체 물량 비중이 2.8%입니다. 스톡옵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비중이 아니므로 그다지 신경 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재무 현황인데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보시면 정말 좋죠. 사실 상장 안 해도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규모 자금으로 연구개발의 속도를 내려고 상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매출만 나오면 됩니다. 매출 관련해서는 잠시 후 투자 포인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장일의 주가 밴드를 보자면 공모가 32,000원이고 그리고 공모가 200%로 출발한다면 64,000원입니다. 따상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83,200원이 되죠. 시가총액도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1조 9천억 원이고요. 따상이 나오면 시가총액이 무려 5조까지 올라갑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대여가 맞기는 맞나 봅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공모가 산정을 위해 바이오 시밀러를 주로 연구하는 세계 회사와 비교를 했던데요. 셀트리온과 해외 2개사입니다. 해외 기업까지 제가 비교할 실력은 되질 않고 셀트리온은 현재 수준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는 비교되기 어려운 탑티어 회사이므로 직접 비교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만의 방법을 동원을 했죠. 최근 2년 안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처럼 기술 이전을 근간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바이오 종목 4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셀리버리, ABL 바이오, 매드팩토, 그리고 박셀 바이오인데요. 시가총액이 1조에서 3조 사이였고요.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셀리버리가 약 1400%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 종목인 박셀 바이오도 상장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공모가 대비 약 500%가 올라 있더라고요. 제일 적게 오른 종목이 ABL 바이오로서 그래도 공모가 대비 183%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 종목은 공모가보다 현재가가 하락한 기업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투자 포인트 딱 2개 짚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주력 제품인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연평균 27%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 중에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화면을 보시면 한국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주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제조 과정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연구 중인 10개의 파이프라인이 아니고요. 상용화가 임박한 2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실 100개를 연구하고 있더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1번 HD201은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HD204도 연구가 3상에 진행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올해 HD201 제품은 하반기부터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당해년도에 영업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3상이 진행 중인 HD204의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HD201은 지역별로 판매를 위한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HD204도 이제 3상이 끝나면 아마 HD201처럼 글로벌 제약사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기업들 일부 중에 상장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연구만 하면서 가끔 찌라시 좀 날려주면서 주가 하락을 좀 막다가 결국 연구가 실패해서 회사가 꼬꾸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바이오 기업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정말 증권신고서처럼 상장 당해년도에 바로 제품 판매로 인해 매출이 나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에 비교했던 셀트리온처럼 회사가 차근차근 실체를 보여주면서 셀트리온의 성장 역사를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2월 5일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으로 상장하고요. 개인 청약 경쟁률은 237대 1이었지만 총 청약 증거금이 솔로몬보다 약 1조가 부족한 11.6조였으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주 배정을 위한 증거금은 380만 원이 필요했고 공모가 200%로 매도할 경우 수익률은 0.84%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 유통 물량 비중이 25%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호 예수도 6개월 뒤부터 풀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신경 써야 될 리스크가 없다고 봅니다.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약속한 대로 매출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내 상장한 기술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오 종목들 비교드렸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가장 낮은 종목의 상승률도 183%였다는 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형제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3월 초에 청약을 진행하고 3월 중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곧 종목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청약을 종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된 분석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